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생명공학과 송문정 교수님의 분자 바이러스 유전체약 실험실에서 인턴 프로그램을 진행한 박은영입니다. 감마허피스 바이러스 복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진 펄프1과 설트 단백질은 NAD+를 기질로 사용합니다. 바이러스 데노보 감염 시에 세포 내 NAD+ 농도 변화를 측정하고자 하였고, 측정하는 데 NAD+ 바이오 센서를 이용하였습니다. NAD+ 바이오 센서는 세포 내 구획별 농도 변화를 측정 가능하도록 타겟팅하는 서열이 포함되어 사이토플라즘, 뉴클리어스, 미토콘드리아에 위치하며 NAD+ 결합 도메인에 NAD+가 결합할 시 형광이 감소하는 원리를 가집니다. 세포 내 NAD+를 고갈시킬 수 있도록 램트 이니비터를 처리해 주었으며 팩스를 이용하여 셀들을 게이팅하였습니다. 그 후 바이오 센서의 형광 변화를 표준화하는 레이시오 오브 레이시오 값을 구하여 세포 구획별 NAD+ 농도 변화를 분석하였습니다. 램트 이니비터 처리 결과 사이토플라즘, 미토콘드리아의 레이시오 오브 레이시오 값이 1 이상으로 측정되어 해당 구획에서 바이오 센서의 작동을 확인하였고, MHB68을 20시간 동안 감염했을 시에 사이토플라즘, 뉴클리어스의 레이시오 오브 레이시오 값이 1 이하로 측정되었습니다. 세포 내 구획별로 NAD+ 바이오 센서의 작동 여부를 반복 실험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며, 그 후 바이러스 감염 시간대별로 NAD+ 레벨을 모니터링하고 종양세포에서도 NAD+ 활성을 비교 분석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해서 직접 실험하고 고찰하며 포스터 발표까지 하게 되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지도해주신 송문정 교수님과 실험실 선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더 나아가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원자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The Role of CRX in NCCIT NT2 Cell 이라는 주제로 건국대학교 유정수 교수님 후성유전학 CBNE 실험실에서 최성경 박사님의 도움을 받아 7월 20일부터 8월 14일까지 연구를 진행한 홍익대학교 화학공학과 안설이입니다. 실험에는 NCCIT 셀과 NT2 셀을 이용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셨던 실험 결과 CRX가 넉다운되었을 때의 세 가지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세포가 메신키멀 쪽으로 가는 경향이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는 PCR에서 에피세리얼 마커의 감소, 메신키멀 마커가 증가함으로써 확인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플루리포텐시 진인 옥트4 그리고 나노그가 증가하는 경향을 PC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성장 속도와 마이그레이션의 증가는 프로리퍼레이션과 운드 힐링의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서 보면 CRX의 발현을 억제시키는 것은 NCCIT 셀 그리고 NT2 셀의 암세포적 특징을 더욱 강화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식품공학과 4학년 유아현입니다. 앞으로의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고 알아가고자 이번 여성생명과학기술 포럼에서 주최하는 인턴십에 참가하였습니다. 저의 멘토님은 국립암센터 이행성 연구부의 김용현 멘토님입니다. 본 연구는 암세포에서 천연물질의 효과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암세포의 천연물질 A를 처리하여 셀 바이어빌리티와 암세포의 신호전달 변화를 조사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태안세포 주인 A549 세포에 약물을 처리한 후 마이크로스코프로 형태학적인 변화를 관측하였고, 셀 바이어빌리티를 MTS로 측정, 약물의 효과적인 농도를 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포 신호 전달을 확인하기 위하여 세포 성장에 중요한 분자들의 활성을 보기 위한 웨스턴 블락을 진행하였습니다. 실험 내용의 고찰로는 결과를 통해 본 한약률의 천연물질 A는 A549의 세포 독성을 유발하였고 셀 바이어빌리티를 감소시켰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본 물질이 항암제의 예비 후보군으로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의생명공학과 4학년 박수빈입니다. 제가 인턴 생활을 한 고려대학교 생명공학과 분자 바이러스 유전체약 실험실에서는 바이러스와 호스트의 인터랙션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뮤리드 감마 herpes 바이러스 68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MHB68은 인간에게 B셀 림포마를 일으키는 EBV, KSHB와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우스 모델에서 이를 이용해 바이러스와 호스트 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데 많이 사용됩니다.
또한 NF-kappaB는 면역 체계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입니다. 저는 MHB68의 단백질이 NF-kappaB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진행했습니다. MHB68 단백질 발현 확인을 위해 트랜스포메이션 트랜스펙션을 진행하였고 웨스턴 블럿으로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그 후에 리포터 어세이를 진행하여 NF-kappaB 활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웨스턴 블럿 결과입니다. 예상 분자량과 일치하는지 비교하여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그 후 진행한 리포터 어세이 결과입니다. ORF50은 상대적인 루시퍼레이즈 액티비티가 감소한 것을 볼 수 있고 ORF57에서는 증가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하여 저는 ORF50은 NF-kappaB 이니비터로 ORF57은 NF-kappaB 액티베이터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른 ORF에 대해서도 리포터 어세이를 진행하여 NF-kappaB Regulating Pattern Library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라이브러리를 바탕으로 더욱 심층적인 바이러스 호스트 인터랙션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달 동안 연구실 생활을 경험하면서 실험의 흐름을 이해하고 원리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턴십을 통해 이런 기회를 얻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연구자의 자세를 배울 수 있는 감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여성 생명과학 기술 포럼에서 주최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참여한 가톨릭대학교 생명환경학부 졸업생 박지혜입니다.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 계신 신옥 교수님의 감염면역학 실험실에서 인턴 생활을 하였습니다. 감염면역학 실험실은 바이러스와 감염된 세포 간의 상호작용과 그로 인해 생기는 면역학적 기능 변화를 연구하는 실험실입니다. 저는 수두 대상 포진 바이러스의 백신 연구에 중요한 항원으로 잘 알려진 당단백질 G2가 오토파지를 조절함으로써 바이러스의 면역 회피 기작을 매개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에 연구 과정 및 결과를 보시면 첫 번째 실험에서 G2를 코딩하는 오픈 리딩 프레임인 ORF68을 포함한 이 플라스미드 DNA를 헬라세포에 형질 주입하여 과발현되는 것을 단백질 수준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형질 주입한 DNA 양에 비례하게 G2 단백질의 발현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사용한 헬라세포도 이 실험에 사용하는 데 있어 적합한 세포주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오토파지의 한 종류인 미토파지가 일어나는 세포 소기관 미토콘드리아와 G2가 동일한 위치에 존재하는지 콤포칼 형광 현미경을 이용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멀지된 사진을 보시면 그린 시그널에 해당하는 G2와 레드 시그널에 해당하는 미토콘드리아의 위치가 일치하여 옐로우 시그널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G2가 미토콘드리아 맥의 오토파지에 관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상기 연구를 토대로 G2를 과발현시킨 세포에서 오토파지 마커로 사용되는 LC3 단백질과 미토콘드리아 형태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대조군으로 MT 벡터를 사용하였습니다. 세포의 오토파지 유도 약물인 CCCP도 처리하였습니다. 피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결과적으로 CCCP를 처리하였을 때 LC3 펑테이트가 잘 생기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오토파지가 제대로 활성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또한 대조군보다 G2를 과발현시킨 세포에서 LC3 펑테이트가 미토콘드리아에 다수 존재하는 세포가 많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추후 연구를 통해 수두 대상 포진 바이러스의 G2 단백질이 오토파지를 조절함으로써 숙주 내 면역 반응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하대학교 이재선 교수님 분자의학교실 실험실 인턴 결과를 발표하게 된 강영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덕성여자대학교 바이오공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김예은이라고 합니다. 한 달 동안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왔고 정말 유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신경 많이 써주시고 다들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생명공학부 18학번 김유빈입니다. 먼저 제가 배정받은 멘토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정경희 교수님입니다. 제가 한 달간 참여한 실험은
단백질의 디우비키티네이션을 일으키는 USP1이 ID1과 바인딩함으로써 아디포제네시스에 관여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바이오 시스템융합학과에서 석사 1차 과정 재학 중인 문서영입니다. 연구 분야를 정하여 이렇게 석사 과정으로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야만 했던 관련 논문에 대한 많은 공부와 3D 프린터 작동법을 손에 익힐 수 있는 값진 경험을 한 것 같아 감사하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대학교 응용생물학과에 재학 중인 박수훈입니다. 저의 멘토이신 정경희 교수님은 현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생화학 분자 생물학 교실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밝혀낸 것은 USP1은 아디포제네시스에 관여한다는 사실이며 여기에는 이와 인터랙션하는 ID1의 영향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덕성여자대학교 바이오공학과 박지원입니다. 저의 멘토이신 이미옥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병태생리학 실험실에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여성생명과학기술 포럼 인턴십 프로그램의 멘티로 참가하게 된 덕성여자대학교 필법매너학과 4학년 변승희입니다. 제 멘토는 울산의대 의생명과학교실 소속의 강민지 교수님입니다. 울산의대 연구실은 서울 아산병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수님은 드로스필라 모델을 이용해 생체 리듬 등에 관여하는 단백질을 연구하십니다. 또한 유비키틴 프로테아즘 시스템과 연관된 단백질의 안정성도 연구하고 계십니다. 제가 인턴십 프로그램에 지원한 동기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연구자로서의 기초를 다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 실험을 배워 졸업 후에 어떤 공부를 할지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계해보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남용 약물 연구에 대해 발표할 덕성여자대학교 화학과 3학년 송윤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2020년 여성생명과학기술 포럼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서울여자대학교 생명환경공학 전공 윤규서입니다. 저는 멘토 윤미석 교수님 연구실에서 총 5주간의 인턴십 활동을 하였고 세포의 대사 및 신호 전달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 연구에는 정답이 없었습니다. 실험 방법부터 실험값 모두 연구원이 임의로 진행하게 되며 만일 중간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결과값이 이상하다면 수많은 피드백을 거쳐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연구였습니다. 이러한 연구 과정을 옆에서 보면서 직접 참여하여 그동안 정해진 답을 찾기 위한 공부만을 해왔던 저에게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고 연구원의 기본 자세와 자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턴십 프로그램의 멘티이자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석사과정을 이번에 졸업하게 된 이수진입니다. 제가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석사 과정을 마치면서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던 중에 생명과학 분야에서 조금 더 연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생명과학 분야의 지식이나 실험에 대한 경험이 많이 부족해서 이쪽 방향으로 박사를 해도 될지 고민을 하던 중에 지금의 인턴십 프로그램에 대해 알게 되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턴십 프로그램의 멘티로 선정된 저는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의생명과학교실에 광민지 교수님을 멘토로 만나 약 한 달간 인턴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차세대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양대학교 생명과학과 3학년 이영서입니다. 저는 8월 4주간 서울시립대학교 생명과학과 나노바이오 인터페이스 실험실에서 있었는데요. 이 연구실은 나노 기술을 이용한 생체 재료를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한 의학 진단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응용 바이오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약 한 달 동안 대학 실험실에서 실무 경험을 쌓는 것은 학부생 3학년으로서 진로의 방향성을 구체화해야 할 시기에 있는 저에게 매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현장 경험이 풍부하신 멘토로부터 여러 조언을 구하며 제 경험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특히나 나노바이오 인터페이스 연구실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지금까지의 학부 실험 수업에서는 흔히 접할 수 없었던 분야였기 때문에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할로우 메조포러스 실리카 나노파티클을 히알루론산으로 캐핑한 뒤 pH 자극에 의한 약물 방출을 관찰함으로써 약물 전달 캐리어로서 HMSN이 가진 잠재력을 알아보는 연구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용인대학교 생명과학과 3학년으로 재학 중인 이유림이라고 합니다. 윤미섭 교수님의 연구실은 가천의대 세포 및 대사 신호전달 실험실로
분자 생물학적 기법을 바탕으로 세포 생장, 근육 생장, 임신 유지와 관련된 신호 전달 기작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식품영양학과와 생명과학과를 복수 전공하고 있는 이주연이라고 합니다. 이번 인턴십에서 제 멘토가 되어주신 분은 인하대학교 외과대학 소속의 대사질환 네트워크 연구실의 김경진 교수님이시며 교수님의 지도하에 이번 인턴십 프로그램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연이라고 합니다. 학교를 다니며 꾸준한 생물 실험을 통해 적성이 확고해져 여러 대학원을 알아보던 중 저의 멘토이신 키스트 분자인식연구센터 박진영 박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사님의 탈유비큐티나 연구가 흥미롭게 다가와 관련 연구를 배우고 싶어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키스트 여건상 단기 인턴 활동이 불가하여 여성생명과학기술 포럼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되었으며 2020년 7월 6일부터 7월 30일까지 4주간 인턴을 진행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래 여성과학자를 위한 생명과학 최신 연구 분야 체험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건국대학교 생명과학 특성학과 1학년 이현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차세대 인턴십 프로그램의 멘티로 참여하게 된 성신여자대학교 글로벌 의과학과 4학년으로 재학 중인 장은비라고 합니다. 제가 4주 동안 인턴십을 진행했던 실험실은 가천대 약학대학 김미연 교수님 실험실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덕여자대학교 응용화학 화장품학부 재학 중인 전한울입니다. 저는 2020년 8월 3일부터 8월 28일까지 4주 동안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실험실에서 이윤희 멘토님의 지도 아래 인턴십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대학교에서 분자생명공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분자생물학을 전공하면서 유전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유전자 관련된 과학 지식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분야에서 연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여성생명과학기술 포럼을 통해 2020년 7월 20일부터 8월 14일까지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후성유전학 연구실에서 아스테이트가 오스테오클라스트 디퍼런시에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실험을 진행한 덕성여자대학교 바이오공학과 3학년 지성령입니다.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후성유전학 연구실의 유정수 교수님과 같은 실험실 박사과정 이상용 학생의 도움을 받아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차세대 인턴십 프로그램의 멘티로 참여한 중앙대학교 식품영양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최민경입니다. 저는 국립암센터 이행성연구부 소속의 유해진 박사님과 7월 6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인턴십 프로그램을 함께 했습니다. 경험은 부족하고 고민은 많은 시기에 경험을 쌓는 인턴십과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멘토링을 함께 할 수 있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인턴십에서는 대장암 세포의 형태, 증식 과정에 대한 기본 지식을 실험을 통해 배우며 대장암을 대상으로 여러 항암제의 항암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대학교 대학원 바이오시스템 용막학과에서 생물공정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석사 1차 최한희입니다. 작년에 새로 부임하신 양윤정 교수님의 멘티로 8월 한 달간 인턴십을 진행하였습니다.